안녕하십니까, 해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행 생극재화라는 테마로 처음 녹음을 해봅니다. 저희 컨텐츠는 뭐 사주를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실력도 그분들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단지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적어도 기초 개념은 알고 뭔가를 듣거나 하시면은,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거니까, 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해리입니다. 해리 사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행, 생극재화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행의 기본 성질, 그죠? 오행이 뭘까? 이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무, 목이죠. 위로 뻗고 자라는 성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나무가 비가 오고 난 다음 빠르게 성장을 하죠. 우후죽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성질. 그리고 봄에 새싹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씨앗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위로 쭉 뻗어 올리는,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죠. 그 땅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힘들을,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목이다. 봄이고 푸른색이고, 우리 신체 중에서는 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 뭐 이거는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성장이죠. 사람한테는. 그리고 도전, 그리고 뭐 계획성,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화는 또 약간 다른 성질입니다. 화는 물론 뜨겁죠. 그리고 멀게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화를 저는 발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화를 지칭하는 것들이 보면 큰 태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더워요, 제가. 그러면 태양이 저한테만 빛을 다이렉트로 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태양은 발산의 기운으로 전체를 다 비춥니다. 제가 그냥 그 더운 구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력과 명예,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열정, 활동성, 그리고 또 명예심, 뭐 이런 개념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고요. 붉은색이고 심장, 기쁨을 뜻한다. 그 톤은 뭐냐? 톤은 일단 환절기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넘어가는 중간에 이 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이고요. 비장을 뜻하고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이 토는 약간 포용의 개념이 좀 있고요. 뭔가 안정, 그리고 중재. 이게 중요하죠, 중재. 왜? 간절기니까 중재를 합니다. 뭐 사람들에게는 일반 적용을 하게 되면 중심, 균형, 신뢰, 뭐 재산 이런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토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금. 자, 금을 보시면 뭐 단단하고 수렴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고 흰색이고 폐, 슬픔. 자, 금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을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죠? 예,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고, 앞에 그 더웠던 여름을 싹 수렴을 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단, 뭐 규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에게 보통 적용을 하면은 실행력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 정의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수를 보면요, 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많으면 강하게 흘러갈 것이고 물이 적으면 적게 쫄쫄쫄 흘러갈 것이고. 그러나 다른 걸 또 보면은 이게 겨울입니다. 검은색이고 신장을 뜻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뭐냐? 물론 지금은 겨울에 할 일이 많죠. 겨울에 뭐 스케이트도 타러 가고 보드도 타고 그죠. 음, 강이 열면 얼음 낚시도 하러 갑니다. 그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보다는 겨울에는 좀 휴식을 취하는 시기죠. 농사를 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할 때는 사주에서는 저장하는 성질이 좀 있다. 예. 예, 수 기운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유연하고 좀 지혜롭고 순한 지혜가 상당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감명할 때 적용을 좀 쉽게 보면은 뭐 지식, 소통, 지혜, 돈 이런 흐름으로 좀 말을 할 때 수기운을 설명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예, 사주에서 이제 오행은 물론 뭐 목화토금수 이렇게 자연이죠. 자연 요소인데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 운세 이런 작용을 드러내는 기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의 기본 성질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오행의 상생을 한번 볼까요? 상생 뭡니까? 서로 생한다, 그죠? 서로 돕고 이어집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목화토금수 여기 보시면 목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에서 다시 목까지 이런 한 서큘레이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는 나무는 이제 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나무끼리 엄청 부딪히면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뭐 비비고 하면은 불이 만들어지죠. 그죠? 예, 천둥 번개 치면은 이제 나무에 맞으면 불 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뭐 사주적으로 이렇게 풀 때는 보통 저는 뭐 아이디어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양 이런 걸 보통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화가 또 이제 뭐 만들어진 불을 나무를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예, 예. 이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성과가 재산으로 좀 쌓여 있다. 요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죄를 남겨서 흙을 만든다. 요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는 또 이제 금속이 흙에서 채취가 되죠. 그죠? 뭐, 바위 산을 깎아가지고 바위를 채취를 하고, 금도 산에서 나오죠. 금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노력과 실력 이런 것들이 노력에서 이제 실력이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놔 보시고요. 이제 금은 쇠가 되게 차갑죠. 그래서 물방울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옹달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은 아이템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화가 잘 돼 있고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을 팔 때 그냥 무작정 파가지고 우물을 길른 게 아니고 물을 떠내는 게 아니라 제일 바닥에 자갈을 많이 깔아둡니다. 그러면은 정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에서 물이 만들어진다. 네, 여기서 이제 규율 같은 것들이 이제 지혜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수는 다시 이제 나무를 기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물은 나름대로 이제 지식 이런 거하고 많이 상통하기 때문에 예, 지식이 또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 하주풀이에서는 상생은 도움, 기회, 원활한 이런 흐름 같은 걸 이런 걸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재성 같은 거에 재성이 식신을 좀 생하게 되면은 뭐 노력한 것이 재물로 좀 이어진다. 요런 개념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극을 한번 볼까요? 상극은 간단합니다. 서로 제어, 극제합니다. 제어한다. 자, 제어한다. 그러니까 극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제어의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요런 어떤 5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깊게 박히니까 흙을 파괴하는 개념으로 이제 해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토를 극한다. 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기를 막아버리죠. 제방 같은 걸로, 그죠? 그래서 억제한다.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가 흙을 파괴해버리면 안정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안정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 되죠. 성장이 너무 나무가 과도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이 불을 끄죠.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같은 그리고 아까 전에 두려움이랑 이런 말을 좀 했는데 물의 기운이 그런 것들을 열정을 좀 제어하게 됩니다. 불은 약간 열정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불이 또 금을 녹이고 그죠? 금이 또 나무를 뱀니다. 목을 베네요. 야, 금 참 무섭다 그죠? 금은 날카로운 칼 그리고 도끼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톱도 될 수 있겠죠. 쇠로만 안 되니까 베어버립니다. 목이 베이면 죽죠. 야,
목이 제일 불쌍해 보이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불쌍합니다. 그래도 목도 극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 나만 당할 수는 없어. 토, 너 이리 와. 이렇게 극합니다. 사주에서는 이제 상극은 사실 갈등이나 제약, 스트레스 같은 것들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간성을 이제 보통 극하게 되면 또 문제를 해가지고 또 직장하고 권위 뭐 이런 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인성 같은 것들이 이제 식신을 좀 극하게 되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이런 극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는 재화를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뭐 극하는 것, 그죠? 상극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제 조화를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재화인데, 많으면 안 좋죠. 무엇이든 간에 많으면 안 좋다고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홍수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때 제방이 막아주고 있어야 안정이 된다. 뭐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열이 되겠죠. 그죠? 그때는 물이 좀 식혀줘야 길하다. 이 정도. 목이 지나치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을 쳐야죠. 지나치면. 그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춘다. 밸런스를. 요런 개념이 재화입니다. 그 재화는 이제 사주풀이 속에서도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극하는 안에 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길함,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더라도. 관성이 이제 저를 억수로 막 눌러요. 관은 저를 누르는 존재니까. 그때 이제 인성이 딱 나타나가지고 재화를 시켜주면 이제 우리의 또 권위 같은 게 좀 나타날 수 있다. 요런 해석을 모으면 됩니다. 왜 나중에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관인, 상생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배울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지어봐다. 자, 그러면은 다음 보면 이제 이거 수 중심으로 본 관계를 설명한 건데 뭐 이거는 목화토금수 다 똑같습니다. 나 하나 내가 수면 수를 중심으로 어떤 놈은 나를 생해주고 나는 또 어떤 놈을 생해줘야 되고 이해해봐라. 토가 내를 극하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화도 극해야죠.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오행이 나머지 오행들과 얽히고 설키는 그런 것들. 음. 그래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뭔가 좀 금이 저를 많이 수를 생한다. 그러면은 수의 힘이 되게 세지죠. 수 힘이 되게 센데 어떡하지? 힘이 세지면 좋지 않죠. 빼줘야 되죠. 그죠? 어떻게 뺄까요? 내가 힘을 쓰든지 내가 화를 극하게 되면 제 힘도 빠지겠죠. 그죠? 아니면은 나무를 많이 도와줘 버리면은 그죠? 제 힘도 또 빠집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도표로 제가 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보면
상생은 이제 기회와 조력, 원활한 흐름, 에너지 순환, 뭐 이런 겁니다. 그 상극은 제약과 경쟁, 그러니까 뭐 제약 갈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하는 과정, 극 속에 있던 균형을 잡아가는 흉을 길로 바꾸는 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뭐 다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요런 조화들과 요런 흐름 속에서 오행 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우리 사주를 보면은 뭐 상승만 또 좋은 게 아니고 상극만이 더 나쁜 게 아니다. 결국은 재화가 되어 균형 잡힌 명조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예,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분 15초 지나가고 있네요. 어떠셨습니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뭐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은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제발 저 여기 채널에 머무르지 마시고 본인 채널도 바꾸시고 다른 분들한테 멋진 지식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조금 이제 자신이 붙으신 분들은 뭐 제 걸 보고 다행히 자신이 좀 붙으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 밑에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예, 오늘 해리의 첫 번째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오행. 이것도 뭐였죠? 상극재화. 그죠? 자, 오행, 상극재화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리였습니다.